오늘은 갑일간의 이민년 운세 중에서 네 번째 순서에 해당되는 갑오일주의 이민년 운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일간은 이제 60갑자 중에서 갑으로 일간이 갑으로 되는 천간이 갑으로 되는 일주는 이렇게 6개입니다. 6개가 되는데 그 중에서 네 번째 순서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순서인 갑오일주가 이민년을 만났을 때 어떤 운이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오일주의 이민년 운세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전체적으로는 이제 이 갑오일주는 일지에 이제 이렇게 오화가 있고 또 이민년은 천간에 임수 편인이 있죠. 편인. 그다음에 지지로는 이제 비견을 달고 들어온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갑오일주 이민년생은 첫 번째로 이제 뭐 시험이나 취직이나 재물에 관련되는 것은 전체적으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그런 운이 됩니다. 그러니까 태어난 월이 뭐냐, 무엇이냐에 따라서 많이 좌우되는 그런 현상을 보일 수가 있고, 그 외에 이제 연애나 이제 부부 문제, 부부 관계라든가 또는 연애 뭐 이런 부분에서는 그 좋은 운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혼인 사람은 이제 이민년에 갑오일주가 이민년을 됐을 때 미혼이라면은 이 사람이 이제 결혼을 할 수 있는 배필을 만날 수 있는 운이 될 수 있다. 이민년이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고요. 이게 계략적인 겁니다. 그리고 건강에 관련되는 부분은 좋지가 않습니다. 갑오일주가 이민년을 만나면은 건강에 관해서는 이제 좋지 않을 수가 있는데 왜 그러냐 하는 것들은 뭐 간략히 말을 하자면 이제 인목이 지지에서 인목이 와서 오화랑 합을 해서 화국 그러니까 화국이 동했어요. 그러니까 삼합을 하면서 화국이 동했는데 화국은 식상이죠. 식상인데 천간에 임수가 왔기 때문에 임수가 이렇게 수극화를 하기 때문에 그 건강의 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도식 현상이 생긴다. 우리가 보통 말할 때 도식 현상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식이라는 말은 나의 밥그릇, 내 밥그릇을 내 도시락을 뒤집어 엎어버린다. 이게 뒤집어 엎을 도자요. 이 도식의 도식. 도식한다는 말은 이제 내가 먹는 것을 이제 뒤집어 엎는 거기 때문에 건강의 면에서 별로 좋지가 않죠. 또 뭐 사업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이 자체로는 좋은 운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민년이 그러니까 뭐 사업장을 정리한다든가 뭐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운이다. 이렇게 요 자체로만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이제 태어나는 월이 어떤 월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반대 현상이 생길 수 있고 또 천간에 뭐 예를 들어서 무토나 기토가 있거나 또는 뭐 신금이 있거나 신금 정관이죠. 이런 것이 있을 때에 따라서 또 완전히 다른 현상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대략적인 것들은 이렇게 연애나 부부 이런 데서는 이제 좋은 현상이 나오기가 쉽고 또 그렇죠. 이제 그런 연애 사건, 연애하는 일들, 이제 미혼인 남녀가 연애를 하거나 어떤 짝을 만나는 운에서는 좋은 운이고요. 그 외에 뭐 부부 관계도 좋아질 수 있고 그런 것들은 좋은데 이제 건강이나 이런 부분에는 이제 좋지 않을 수 있고 그다음에 시험이나 뭐 취직하고 이제 일자리를 찾고 있는 그런 사람에 따라서는 경우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그런 운이다.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는 그러니까 그때그때 태어나는 월과 천간에 있는 글자들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기본적으로 연애운은 좋고 건강운은 나쁘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각 태어나는 월을 넣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월, 그러니까 양력으로 2월이죠. 2월, 그러니까 인월에 태어나는 갑오일주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민이 오면은 임수가 이렇게
떴죠. 이민 이렇게 이제 왔는 거예요. 이렇게 오면은 임수가 이제 인호합했는 여기가 이제 식상이 동했는데 화국이 동했죠. 이 화국을 수국화시키기 때문에 어, 그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인월생이나 묘월생은 인월생이나 묘월에 태어나는 인묘월 그러니까 2월이나 3월에 태어나는 갑오일주는 기본적으로 인월에 태어났으면 걸록격이 되는 거고 묘월에 태어나는 갑오일주라면은 양인격이 되는데 격으로 우리가 양인격이라고 해요. 그럴 때 이제 천간으로 이렇게 임수가 이렇게 오게 되면은 이 임수가 오게 되면은 이 양인이나 걸록격에서는 이 그 식상이 좋은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화국이 있어야 돼요. 왜냐 일간이 매우 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간을 설기하는 그런 작용을 하는 것이 매우 필요한 그런 상황인데 그럴 때 이제 임수라는 수가 와서 이렇게 수국화해서 불을 꺼버리게 되면은 설기가 되지 않고 일간이 매우 비대해져서 파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인월이나 묘월에 태어나는 갑오일주는 이민년이 그렇게 반갑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인월이나 묘월에 태어나는 갑오일주일지라도 천간에 뭐 신금이 있었거나 또는 뭐 그 경신금 그러니까 금이죠. 경금이나 신금이 있었을 때는 또 다른 현상이 생길 수 있고 무토나 기토가 있었을 때도 다릅니다. 그때는 완전히 또 상황이 반전이 돼서 굉장히 좋은 운을 맞이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없다면 없는 상태에서 얘기를 한다면은 인월이나 묘월에 태어나는 갑오일주라면 이민년이 그렇게 길한 운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 그것은 인월생이면은 이게 이제 목화통명일주거든요. 목화통명의 격인데 목화통명의 격에 임수가 와서 수국화하기 때문에 목화통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화통명이 이제 목화통명 격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제 흉하게 되는 거고 그 후에 묘월에 갑오일주라고 해도 이거는 양인격에서 인호합해서 이제 식상이 양인용식을 할 수 있는데 임수가 화국을 극하기 때문에 수가 화국을 극하는 그런 관계로 양인용식격에 이제 파격이 되기 때문에 흉하다 이렇게 봅니다. 대체적으로 만약에 그렇게 되면 모든 하는 일들이 다 정체되고 지연되고 또 의외의 결과가 나와서 잘 안 되는 예기치 못한 어떤 복병을 만나서 일이 이제 잘 안 풀리게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세 번째 있는 그 진월, 이거 4월이죠. 양력 4월. 진월에 태어났는 이제 갑오일주다. 이렇게 됐을 때는, 요거는 이제 굉장히 좋습니다. 이 사람은. 만약에 진월에 태어났는 갑오일주라면은 이민년이 아주 좋은 운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물론 이제 천간에 이럴 때도 뭐 기토가 있거나 이러면 또 이 경우에는 기토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무토가 있는 거는 좀 덜 할 수 있는데 이제 기토가 있으면 이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민년은 이제 왜냐하면은 진월의 간목이라 그러면은 이제 임수가 용신이 돼요. 임수 편인이 용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 임수가 이렇게 운에서 딱 왔다 이민년이다 그러면은 이제 인수격이 되면서 인수격이 여기 이제 지지의 인호합해는 화국을 보면서 이제 일종의 편인투식으로 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편인투식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길한 운을 맞이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진월에 태어나는 갑오일주는 내년 이민년을 맞이하게 되면은 뭐 전체적으로 수험생들이라면 이제 의외로 시험을 잘 보거나 공부가 잘 되는 경우가 되고 사업하거나 이런 사람들도 돈을 법니다. 나의 그 아이디어라든가 연구 결과물을 이제 적용해서 돈을 벌 수가 있고 노을 든 사람도 취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연애운도 좋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진월에 태어나는 갑오일주는 좋은 운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4월 그러니까 양력으로 5월이죠. 5월 4월에 태어나는 갑오일주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게 하목이기 때문에 4월의 간목이라든가 4월의 갑오일주라는 건 하목이기 때문에 여름 나무는 목화식신 희견수라 그랬어요. 목화식신 희견수, 목화식신 희견수.
그러니까 여름에 태어났는 나무, 4월이나 5월에 태어났는 나무는 희견수 그랬으니까 물을 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을 이렇게 임수가 오면 조후적으로 잘 충족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월이나 5월에 태어났는 갑오일주는 이민년이 뭐 시험이든 취직, 재물, 연애, 건강 모든 면에서 유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미월에 태어났는 이제 갑오일주다. 그러면은 요 경우에는 이제 요게 미토니까 우리가 정제격이에요. 격으로 말하면은 정제격이 되는데 정제격이 인수운을 만났기 때문에 이게 기본적으로 나쁘지는 않은데 이 임수가 지지로 인으로 이렇게 인호합했는 수를 극할 수 있기 때문에 도식 현상이 발생을 해서 요거는 이제 절반의 승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절반의 승리. 그래서 일간이 뭐 아주 약하거나 이러면은 더 불리할 수가 있고 일간이 약하지 않다 그러면 이제 괜찮을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인목이라는 자체가 간목의 녹지예요. 녹지이기 때문에 일간이 많이 약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좀 괜찮기는 한데 좀 우여곡절이 좀 있기가 쉽죠. 그래서 미월의 갑오일주는 뭐 반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년 운이 완전히 대길하지도 대흉하지도 않은 그러나 조금 시련이 있을 수가 있는 그런 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월에 태어났는 갑오일주다. 그러면 이거는 칠살격인데 우리 격으로 말하면 칠살격이죠. 칠살격이 인수를 보는 거예요. 인수를 봐서 임수가 오니까 이제 살인상생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이제 석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임수와 이렇게 지지로 인호합하는 수국이 서로 상극하는 관계가 되기 때문에 까딱하면은 거시고살 하죠. 거시고살에서 폐가 나는 그런 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6월에 태어난 그러니까 양력으로 이제 9월이에요. 9월 9월에 태어났는 갑오일주라면은 좋은 현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정관폐인 격이 이루어집니다. 정관폐인 되기 때문에 9월 6월생이 갑오일주다. 그러니까 양력 9월에 태어나는 사람이 갑오일주라면 내년 이민년이 좋은 운을 맞이해서 뭔가 시도하고자 하거나 계획하고 있는 일이 다 순조롭게 잘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수월에 태어났는 갑오일주다 이랬을 때는 아까 제그 요건 또 이제 여기 이제 인목이 지지라서 인호술 삼합이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임수 편인이 오기 때문에 어찌 되었든지 간에 이것도 도식하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썩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수월생도 수월생이 이제 이렇게 이민년을 맞이하면 수월의 갑오일주가 이민년을 맞이하면 그렇게 유리한 운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해월이라 그러면 양력 11월인데 해월에 태어났는 갑오일주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럴 때는 이제 또 임수는 이제 용신이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또 굉장히 유리한 해입니다. 그래서 해월에 태어났는 갑오일주는 내년 이민년이 그 아마 갑오일주가 내년 전체 운 중에서 아마 가장 유리한 운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체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 해자, 축 이렇게 다 월별로 넣었을 때 해월 갑오일주는 내년이 가장 그 내년 그 중에서 운 중에서 이 갑오일주의 일주가 갑오인 사람의 운 중에서 해월생이 가장 유리하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좋은 아마 운을 만났고 실적도 있고 뭐 원하는 바를 대체로 큰 무리 없이 순조롭게 쟁취할 수 있는 그런 길한 운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월인 경우에는 또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월의 갑목도 이것도 이제 인수격인데 정인격이죠. 정인이 자월의 갑오일주라면 자월의 갑오일주는 해월의 이민보다 훨씬 못합니다. 자월의 갑오일주인데 만약에 이민년을 맞이하게 되면은 이럴 때는 이제 또 이것도 도식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고 왜냐하면 임수는 이때의 임수는 용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도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간이 매우 약하다고 하면은 유리해요. 일간 이런 경우에 이제 자월의 갑오일주는 일간이 매우 약한 사람이라면은 이민년이 좋은 운이 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폐가 나는 이제 불리한
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 달 축월, 축월에 해당되는 이제 축월의 갑오일주, 축월의 갑오일주도 이렇게 뭐 아까 이제 자월의 갑오일주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게 많이 유리하지는 않고 만약에 천간에 뭐 기토가 있거나 또는 그 무토가 있거나 이랬을 때는 또 굉장히 유리한 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굉장히 좋고 그 외에는 축월의 갑오일주는 대체적으로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각 월별로 갑오일주가 태어나는 각 월별로 이민년 운을 이렇게 개략적으로 살펴봤는데 물론 이 경우에 이 천간에 무슨 글자들이 있느냐 천간에 일주에서 천간에 무슨 글자가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를 수 있다. 여기에 무슨 글자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 격국이 다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하게 되고 불리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크게 고려하지 않고 우리가 갑오일주를 그냥 월별로 이렇게 해서 본다면은 대체로 이런 얘기를 방금 했던 것처럼 이런 정도의 평가를 할 수가 있고 다만 전체적으로 다시 정리하자면 갑오일주는 내년에 부부라든가 연애라든가 그런 쪽에서는 이제 어떤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도 있고 부부 관계도 굉장히 좋아지고 뭔가 그 또 주변의 친구들과 뭔가 도모해서 일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애사나 이런 것들에서는 이제 대체로 유리한데 이제 건강이라든가 나머지 운들에서는 그냥 절반이다 반반이다. 왜냐 이 사주 전체 구조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반의 운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갑오일주의 이민년 운세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